참여수님, 4.3 제주 4.3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유아, 소년, 학생 2,000명을 학살한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4.3의 사건의 본질, 속살, 비극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4.3 학살을 잘 묘사한 작별하지 않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자매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시신들은 국민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교문 건너 보리밭에서 눈에 덮여 있었어. 거의 모든 마을에서 패턴이 같아. 학교 운동장에 모은 다음 밭이나 물가에서 죽였어. 지도 위에 점이 언뜻 흔들렸다고 느낀 건 내 착각이었을 것이다. 시선을 떼는 즉시 움직이는 죽은 척하고 있던 곤충처럼 얼굴에 쌓인 눈을 한 사람씩 닦아가며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는데 옆에 있어야 할 오빠와 막내가 안 보였대.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젊은 남자들은 미리 도망갔을 거란 희망이 있었지만 외삼촌은 운동회 때 계주 마지막 주자였대. 막내가 없는 건 이상한 일이어서 두 사람은 초조해졌어. 보리밭에 죽어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은 아래에 동생이 깔려 있는지 밀어가며 다시 살폈대. 혹시나 싶어 불탄 집터로 가본 건 땅거미가 내릴 즈음이었어. 거기 있었어. 그 아이는 이걸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에 엄마는 빨간 헝겊 더미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대. 피에 젖은 윗 옷 속을 이모가 더듬어 배에 난 총알 구멍을 찾아냈대. 빳빳하게 피로 뭉쳐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걸 엄마가 떼어 내보니 턱 아래쪽에도 구멍이 있었대. 배에도 총알을 맞고 턱 아래도 총알이 맞은 거죠. 총알이 턱뼈의 일부를 깨고 날아간 거야. 뭉쳐진 머리카락이 지혈을 하고 있었는지 새로 선혈이 쏟아졌대. 윗옷을 벗은 이모가 양쪽 소매를 이빨로 찢어서 두 군데 상처를 지혈했어. 의식 없는 동생을 두 언니가 교대로 업고 당숙내까지 걸어갔어. 팥죽에 담근 것 같이 피에 젖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세 자매가 집에 들어서니까 놀란 어른들이 입을 열지 못했대. 통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의원을 부르지도 못하고 캄캄한 문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대. 당숙내에서 내준 옷으로 갈아입힌 동생이 앓는 소리 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바로 곁에 누워서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걸 마셔야 동생이 살 거란 생각에 얼마 전 앞니가 빠지고 새 이가 조금 돋은 자리에 꼭 맞게 집게 손가락이 들어갔대. 그 속으로 피가 그 속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게 좋았대. 한순간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는데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대.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살려내듯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을 깨물어 죽어가는 동생 입에 피를 흘려 넣어주는 장면을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기들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4.3의 아픔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쉬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참 아픈 역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4.3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4.3 학살을 온 국민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볼 때마다 울고 아프고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 4.3 학살을 그 역사적인 아픔을 공부하는 우리 다볼교우들도 좀 냉정하게 우리의 전 근현대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동백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4.3 사건을 추모하는 상징입니다. 동백꽃은 동백꽃이 붉게 피어나 무고하게 희생된 어린아이들, 어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중문성당 입구에도 동백꽃이 상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무속에서는 동백꽃이 환생과 생명의 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분명 4.3 때 희생된 오늘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세상을 배에 한 방, 목에 한 방 맞아갖고 그런 일들이 제가 논문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동백꽃은 부활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동백꽃은 또 겨울에도 굳세게 피어나는 모습 12월, 1월, 2월 요때 정말로 이때 생명을 이겨내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우리나라 토종 동백꽃은 꽃잎이 하나하나 벚꽃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고 한 몽우리가 한 송이째 통째로 떨어집니다. 제주 제가 좋아하는 파더스 가든에 동백꽃 동산이 있는데 참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4.3 학살 때 총에 맞아 피를 쏟으며 폭삭 꼬꾸라져 죽은 제주 도민들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논문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 4.3 시기의 아동학살 유형과 특징이라는 허영선 박사과정 논문을 참조 발췌했습니다. 제주 4.3 시기에 벌어졌던 아동에 대한 학살은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차별 학살 규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거의 1,000여 명이 넘는 유아, 아동, 소년들을 살해한 5.18 광주 학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끔찍한 사례가 평화의 섬, 아름다움의 섬인 제주도에서 무려 7년 7개월 동안이나 벌어졌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연좌제라는 이상한 법에 얽히기 싫어 가족 중에 살해된 부모, 형제, 자식들 이야기를 공론화할 수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와서야 진상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4.3 학살에 대해 그 진상과 이승만 정권과 미 군정의 포악을 잘 알지 못했고 결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개 깊이 숙여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4.3 학살 때 살해된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814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희생된 여성은 2,985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저항할 수 없는 약자들은
친일, 경찰과 북에서 넘어온 서북 청년들은 빨갱이라며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일은 출생서부터 3세 이하의 아기들 역시 살해되었습니다. 2003년 제주 4.3 진상위원회 보고 신고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하 아동 희생은 무려 1250명에 달했습니다. 4.3 평화공원에 가보면 2살 난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사살당한 엄마 동상이 있는데 그 안에 걸어 들어가기가 두렵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아동 학살 유행을 보면 첫 번째, 피신 중에 학살을 당한 경우는 피신 학살. 두 번째, 집단 학살터에서 학살당한 집단 학살. 가옥 소개 시 불에 타 숨진 경우 소개 학살. 네 번째, 피난 중에 굶주려 죽은 경우 기아 학살. 행방 불명. 여섯 번째,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 수감 사망. 임산부의 태아 학살인 경우 태아 학살. 여덟 번째, 도피자 가족으로 지목돼 학살된 경우 도피자 가족 학살로 무차별적 희생을 아이들이 당했습니다. 어떤 집안은 하루 동안에 12명의 아이들과 친척을 잃었고 골짜기 속으로 피신했다가 발각되어 아이가 처참하게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학살을 목격한 주민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아기 어벙 피신 다닌단 공항 있단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 자식들이 다 죽었댄 헙디다. 우진이 14살, 7살 여동생, 2살 난 아기가 죽었수다. 7살과 2살은 성도 모르니까 희생자 명단에 올리지도 않았수다. 돌 오름 근처에서 이게 1200m까지 도망간 거죠. 토벌대가 다울리나 내쫓으니 어머닌 구덕지연 뛰어가단 엎어지난 다 죽었수다. 이게 증언입니다. 가장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던 1948년은 제주도 어디든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온 가족이 함께 피신을 다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신을 다녔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멸족을 막아보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도망가지 않고 (1949년 1월) 말경 남원면 의귀리 우리 공천포입니다. 순례자의 집 바로 윗동네입니다. 제주도는 4.3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는 섬입니다. 토벌대에 의해 이 집 장남만 살고 온 가족이 희생된 경우입니다. 김흥석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장남인 나보고 아버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일어서 보니 군인 2명이 내가 있는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고 난 무조건 뛰었어요. 뛰다 보면 눈에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도 있었죠. 나는 무리 안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은 4살 난 여동생을 등에 업고 6살 된 남동생은 앞에서 8살 여동생은 뒤에서 걸어가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남동생이 푹 쓰러졌고 8살 여동생은 슬그머니 주저앉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죠. 나도 총을 4번 맞았는데 왼쪽 엄지 발가락에 총을 맞아서 피가 그치지 않았어요. 오른쪽 어깨로 나가고 한 발은 손등을 스치면서 엄지 손가락이 맞았어요. 얼마 없어 토끼 몰이 작전을 한다더군요. 어머니는 표선 가서 하룻밤 잤다가 남원에 와서 총살 당했어요. 우리 공천포
그러니까 남원읍 신내리에 있는 거죠. 그 동네입니다. 아버지가 다음날 그 지점에 가 핏자국을 헤치니까 두 동생이 보였어요. 손으로 파서 그 자리에 땅을 다 파서 묻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디 묻혔는지 어떻게 해서든 알아둘 건데 찾지도 못하고, 김홍석 선생님은 어머니와 세 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남았지만 동생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4,500명이라고 그러지만 3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지던 시기, 마을 주민들이 운둔지로 여겨 찾아 들어간 곳은 마을의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연 동굴에서 죽은 제주 도민들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1948년 10월 이후 1949년 3월 사이 중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숨어 다니다가 토벌 때 눈에 띄기만 하면 무차별 총살을 당했습니다. 애월읍, 어읍리, 필레목굴 유명한 굴입니다. 조천면, 서늘리, 목시물굴, 부자면, 세와리, 다랑쉬굴 등 피난지 굴에서도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던 아기를 돌에 맺혀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아기들에게 로스케 하며 끌고 갔는데 여기는 러시아 말로 못난 놈들, 못된 놈들, 러시아 놈들, 이 안에는 빨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5살 아기가 어떻게 빨갱이가 되겠습니까? 당시 경찰들과 서북 청년단, 토벌대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생긴 불행입니다. 필레목굴의 비인간적인 학살은 제주도 학살 가운데서도 오래도록 회자된 학살이었습니다. 나는 14살이었는데 중학생이었죠. 2, 3개월 후 가서 보니까 엄마 곁에 안겨서 묻혔어요. 흙만 지쳐 살짝 덮여 있었는데 외숙모 두상이 완전히 절단 났었습니다. 아기를 죽여 분한 항해하자 그 엄마를 개머리판으로 때려쳤던 것 같습니다. 아기는 음력 2월에 낳은 아기 1살 된 아기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변용옥 27이었고 아기는 이름도 없으니 현아기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무참히 죽은 아기들 숫자가 1천에 이르렀으니 이승만과 서북청년단, 친일, 경찰, 미 군정 관계자들은 석고 대제를 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50년이 지난 김대중 정부에 와서야 진상조사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제서야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있었던, 제가 굳이 45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45년부터 제주 도민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제주도 양민 학살 사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하고 끝도 없이 사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편집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의해도 또 울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4.3 학살의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